상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당대표 업무만 보겠다는 이준석 대표. 그런데 당대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이른바 작심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들 쭉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예. 제가 책상을 치고 두 번 쳤거든요. 예. 한 번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좀 참으라 그래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사실 그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나고요. 두 번째는 후보가 서운해한다 했어요. 한 번 제가 이 모욕을 못 참겠다 했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네. 모욕 주기 회의지 이거는 뭐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 네. 저간의 사정, 즉 선대위 비공개 회의 때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설전을 할 때 책상을 쳤다고 지금 본인이 당시에 숨겨진 뒷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책상 한번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아이고 좀 참으세요 해서 앉았는데 다음 말도 도저히 못 참아서 책상을 치고 결국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본인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이걸 물러나게 된 결정적 이유도 있었대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발언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은 이게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뭐 이렇게 평가되고 아니면 이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했을 텐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가 한 10초 고민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결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회의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저한테 들이받고 저는 그거를 대표니까 참아라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가야겠고 저는 언젠가 못 참을 겁니다. 제 성격상. 결국 김두수 평론가님 어제 저희가 들려드렸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가 막 언급했던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했다는 그 발언을 팩트가 맞다고 지금 체크해 준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씨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선대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의 결정은 그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는데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은 이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뜻이라는 걸 전달했거든요. 두 번째 책상을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데 이것은 민주적 토론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죠. 그러니까 정당은 서열 체계가 있고 이 서열 체계에 의해서 정리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됩니다. 리더십은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조수진 공무단장을 즉각 사퇴시키면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다툼이 있는 의례적인 일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로 똑같이 동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었군요. 그리고 자신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자신의 사퇴 이후 4시간 만에 뒤따라 사퇴한 조수진 전 공보단장에 대한 불만도 언론 인터뷰에서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최고위원으로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옹졸한 사람이 되니까. 아니 뭐 당장 어제 조수진 최고의 말 중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건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니 지금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직위로 봐도 그렇고 당대표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이 기껏 앞서는 나이 하나 가지고 그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평소에 어떤 애티튜드로 서로 대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던데 보면. 뭐 보시는 그대로니까요. 제가 뭐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러면 윤핵관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맞는 겁니까? 윤핵관 맞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그러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핵심 관계자 수준이 저렇다면. 저는 진짜 그거는 비둘기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 여기서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곱씹어봐야 될 대목들이 나와요. 먼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은 저희도 어제 이 발언을 들려드리면서 의아했습니다. 시체말로 뜨악했습니다. 뭐냐? 권상희 평론가님, 조수진 전 공보단장이 당시 이준석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당시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기자회견 봤냐고. 그런데 당대표실 앞엔 TV가 없어 못 봤다. 이 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나이 얘기를 했어요. 왜 꺼낸 겁니까, 나이 얘기를? 일단 또 이제 그거죠. 37세 젊은 당대표를 나이로 뭔가 눌렀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이 얘기는 사실 꺼내나 마나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나이 얘기를 꺼냄으로 해서 조수진 의원이 훨씬 더 비판에 처해지게 됐었거든요.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수진 의원에게 비둘기라고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핵관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윤핵관이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전력 역할을 못했다는 거고 저 라디오 인터뷰를 계속 듣다 보면 비둘기가 마음대로 메시지 변조하면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사실 공보단장이라는 게 언론과 또 선대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수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았던 시기를 보면 선대위와 후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조수진 의원은 설화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비판에 직면했던 정치인을 굳이 공보단장에 임명했던 그 의의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사실 조금 뒤늦은 후회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뒤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당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해야지 왜 저렇게 공식 매체, 방송을 통해서 합니까? 리더답지 못합니다. 이런 걸 흔히 언론 플레이, 줄여서 언플 뭐 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저희가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권상희 평론가님 보실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금 보신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이 언론 인터뷰를 연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저희도 궁금했던 게 사퇴를 할 거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고 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오전에 하지 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니까 4시간 사퇴한 이후에 4시간 만에 뒤늦게 사퇴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수진 후보는 4시간 대표님 사퇴하신 4시간 후에 사퇴를 한 제가 거였던 그 거죠? 사퇴한 과정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저는 뭐 그것도 저에겐 굉장히 기분 나쁜 사퇴의 과정이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중진 의원 일부가 조수진 의원을 설득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시 이후에 설득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설득해서 둘 다 사퇴하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장기나 채수 주면서 작은 말로 큰 말 없애는 것 같은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거니까요. 그런 수준의 지금 당내 선대위 그 수싸움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진행자의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장기에서 이른바 우리가 졸장기 둔다 그러잖아요. 졸로 상대 진영의 마나, 상 같은 거 굵직굵직한 거물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기에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김주수 평론가님. 예, 장기나 체스가 바둑하고 다른 점은 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쫄이 있고 장군이 있고 뭐 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쩐 의미에서는 뭐 조를 가지고 포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간판이고 대들보거든요. 아하. 비교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정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도전하고 응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나 바둑이 한 수씩 드는 행태지만 실제 정치는 건투같이 서로 그냥 동시적으로 난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수진 공보단장은 이 응전과 도전 행식으로 한 수 한 수를 도가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또 하나 하고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까지 못마땅했다고 느꼈고 그거에 네.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사달 그 배경에는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애초에 단초는 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저 깊숙한 곳의 심경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득 담겨 있는 듯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운동 기획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전권을 드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었던 거죠. 이제 그 후보께서 다 찾아보신 발언 나옵니다. 앞으로 선대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 예. 그 발언 찾으면 나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울산 합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있었죠. 예. 후보가 바쁘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는 우선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이 판단하는 바를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작 긴급한 상황이 가니까 틀어졌잖아요. 무시된다. 한마디로 권상희 평론가님, 왜 울산 합의대로 안 하냐? 지금 이런 겁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자율적인 운영 정결권을 본인이 완전히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인이 잔행이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동에서 얘기했던 것들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뭐 이준석 대표의 저 말뜻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윤핵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이 정리되길 바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선대위 모든 자리 내놓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 18일 동안 윤핵관이 일단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뭐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윤핵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이제 선대위의 자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전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이라면 주변인들이 나서서 야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 선대위 정말로 뭔가 큰일 나겠다. 우리라도 뭔가 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래야 되는데 점입가경으로요.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쯤 조금 생각을 더 정리하시고 내일쯤 그냥 전면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홍보본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행위들로 인해서 아마 긴 시간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만 대표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방송 보니까 누가 나가가지고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뭐 며칠 내로 복귀 안 하면 정치생명 끊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종편 방송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선대위가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뭘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준석을 또 한번 협박해 볼까? 그 바쁜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MBN의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을 또 봤나 봐요. 그 발언을 직접 챙겨 듣고 저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두수 평론가님 뭐 1대1 싸움도 아니고 1대 뭐 수십 명 그런 싸움이라 느끼는가 봐요, 지금. 예. 제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서 요즘에 2030 세대가 흔히들 말하면 탈이념, 탈진영, 탈권위 아하. 그런 실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나이 때는 조직을 생각하고 뭔가 전체를 고려하는데 아하. 철저하게 일단 개인이 우선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풀고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형님 리더십으로 알려져서 두리뭉실하게 뭔가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는 리더십이고 네.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윤핵관의 문제가 이 선거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선거는 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악역을 자처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나의 모든 걸 던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이든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선대위를 수습하기 위해서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까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네.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죠. 예. 추정 끝에 틀림없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전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가 또 이게 좀 지난 울산 회동처럼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 그 이후로 어제 사퇴 발표 전이나 후나 직접 연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없다고 확인해드리겠고요. 없습니까? 저는 김경진 전 의원은 물론 추정적 발언입니다만 설마 안 하겠습니까? 후보가 했을 거고요. 했을 거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들으셨죠? 이준석 대표는 단칼에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확인해 드리고요. 그런데 어제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이 당 대표의 업무는 계속한다는 그 연장선상에서인지 몰라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했어요. 그때는 뭔가 다른 뉘앙스의 다른 분위기의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님은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근데 우선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공지된 그리고 아주 예전에 잡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굉장히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성 언론인의 위상이 괄목할 만한 선장을 보인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계의 진정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전해 오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사퇴 이후에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 한 통 온 적 없다고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여성기자 창립 60주년 행사 기념사에서는 여기 참석 못해서 윤 후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양해 말씀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윤 후보가 평소에 언론계의 진정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럼 전화한다는 거잖아요. 연락한다는 거잖아요. 양진민 변호사님. 글쎄요. 근데 말투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러니까 윤 후보로부터 직접적으로 저런 말을 이제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약속을 전해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연락 한 통 없다라고 굉장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은 좀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정확한 경위는 물론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은 내려놓지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발언도 그 일환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오늘 아침에 조간의 한 제목을 보니까요.
이준석의 줄타기 정치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행간의 의미를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이준석의 줄타기 정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줄타기 정치인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줄타기 정치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줄타기 정치라고 한다면 윤핵관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죠. 아하.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다시금 선대위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지금 내용을 폭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 조수진 의원에서 폭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자회견에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걸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자면. 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거냐면 특히나 정치 지도자, 리더라면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고 당내 선대위 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조정이나 또 관철시키는 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매달리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 MZ세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치인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가? 본인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타기 정치를 또 풀이를 해보면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사명은 수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그러다 보니까 후보는 지원하되 안진용 기자님, 윤핵관에 대한 공격은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선대위에서 나온 다음에 이 행보를 보면은요. 네. 당대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그전에는 윤핵관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누구인지 드러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윤핵관의 공격을 밖에서 더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말이 전보다 오히려 방송 출연도 더 많아졌거든요. 선대위 안에서 목소리가 많을 때는요.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준석 대표가 드러난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렇다면 내가 선대위에서 나가서 윤핵관에 대해서 보다 표적을 삼고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또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윤핵관 리스크를 생각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 선대위 보직을 맡은 사람을 전부 사퇴하고 6개 본부를 해체해야 된다. 왜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위원장이거든요. 네. 총괄이라고 붙여놓고 정작 6본부 체제를 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선대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면요. 내가 나온 후에도 총괄위원장 김종인 체제로 일원화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 김종인 빼고 다 물러나야 된다. 야. 그 행간에는요. 윤핵관은 완전히 아웃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요. 작심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요. 윤핵관이 누구인지 정말 삼척동자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했다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핵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다라면서 한 지역을 언급을 하는데요.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또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들어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허. 윤 후보의 최측근이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거론을 한 건데요.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이제 거론이 됐었지만 문고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후보 곁을 떠나겠다라면서 지난달 29일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달에 당무 거부하고 자맹에 들어갔었던 지난달 말이에요. 그때 첫 행보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 갔습니까? 저기 부산을 갔어요. 바로 여기죠. 부산을 가서도 어디 갔냐?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가서 일단 현안을 챙긴다는 표면적 이유로 들렀어요. 그리고 사진 어떻게 찍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서 사진 찍었죠? 바로 장제원 의원 보세요. 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왔는데 격려차 왔는데 정작 지역구 의원은 안 보이네요.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저렇게 사진 앞에서 큰 대형 사진 앞에서 찍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예.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네. 김재희 실장은 후보 3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조직본부장은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진용 기자님, 장제원 의원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떡하니 이 신문 봤을 거예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요?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또 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부산을 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SNS에는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미 전국구로 다 넘어서 이 얘기가 퍼져나가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할 일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대위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하는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라 볼 수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핵관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예, 아니오는 답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애둘러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아무래도 분분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삼선입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준석 대표는 3선급 영선입니다. 그런 분석 많이 들으셨죠? 전당대회 기간에. 국회의원 영선의 기적, 당대표 됐을 때. 하지만 내공은 3선급이다. 그런 분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치권, 정치바닥에서의 이른바 많은 내공을 쌓았다고 이준석 대표를 주변은 평가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윤핵관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감정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에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혹시 이 사람 부산 벗어나면 제보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두수 평론가님, 장제원 의원은 부산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고 국회는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네. 이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요.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그 공보단장 간의 갈등이 생겼을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양비론을 했고 이 대표와 조수진 그 의원을 각각 비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양비론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죠. 이 양비론을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 때문에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핵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윤핵관의 어떤 지금까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인 이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은 뭐 지역구가 우선이고 만약에 선대위 내에서 직책이 없다면 지역구를 챙겨서 지역구의 여론을 바꿔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해야 된다. 그것이 당신의 제1 임무다. 이걸 이제 당대표로서 완곡하게 또 상징적으로 말한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요, 권상희 평론가님, 이 대목에서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설사 물론 지금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윤핵관이 뭐죠? 윤핵관 실체가 뭐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윤핵관이 정말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한 명이 맞다 쳐요. 그러면 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윤핵관에 대해서 몸서리 칠 정도로
비판하는 거예요. 후보가 뭔가 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좀 이렇게 뭐 둘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전에 윤핵관이라고 해서 보도가 여러 차례 됐었잖아요. 그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장제원 의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에 따르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주된 내용이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기 전이잖아요. 선대위에. 그런데 합류를 뭔가 불발시키기 위한 또는 불발시키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게 윤핵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울산 회동 때 미봉책에 불과한 악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포옹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윤핵관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는 이렇게까지 본인이 잠적에 이어서 자맹까지 이어가는 극약 처방을 썼는데 윤 후보가 뭔가 정리를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가 아무래도 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건 뭐 저의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에 다른 선거 때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 측의 말들에 이 귀를 더 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이 아주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목 같대요. 꼬꼬무. 무슨 말이냐. 내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총평 해주신다면? 글쎄 뭐 저희들은 안타깝고 답답하죠. 지금은 후보의 당선에 도움되는 행위는 일종의 말하면 선이고 후보의 당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거 조직이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가 아니고 낙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참 이 상황을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한꺼풀 벗겨보면 누구에 대한 책망 또는 누구에 대한 섭섭함, 누구에 대한 불만 같이 들리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이게 낙선을 위해 모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좀 겨냥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을 소홀히 대접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또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는 이 전체 방향을 흐트러 놓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뭐 이준석 대표가 뭔가 돌발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국민의힘 정말 적전분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적 앞에서 지금 4분 오열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에 대해서 이 표정 관리도 표정 관리지만 쓴소리도 빼놓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두수 평론가님. 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에 사퇴한 일은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선거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보다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보다 못하고 누가 못하나 경쟁으로 가면 이 못하나 경쟁의 핵심이 바로 이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득점 분열. 자기들이 내부에 추스러서 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그 총사령관이 부재한 그런 네. 상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하.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 후보가 너무나 못하니까 여기에 훈수두듯이 하지만 사실은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뭐 이런 건데 국민들이 이게 좀 심하면 오히려 이제 그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이 현재 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정치에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정도 생각될 정도로 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국민 앞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 인터뷰 내용 좀 보여주세요. 아주 그냥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내부 상황을 아주 시쳇말로 잘근잘근 그냥 적나라하게 비판해서 보세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청년의 패기를 보여줘야 할 당대표가 와 표현 보세요. 역시 나이 얘기 또 나오네요. 어린아이의 잠투정 같은 모습이다. 야 이건 아파요. 이럴 바에는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려요. 윤핵관을 전면 배치하든지. 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윤핵관을 끼고 놀 거면 배치하든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뒷방으로 물러내고 윤핵관 전면 배치하든가. 아주 그냥 잘근잘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4분 오열된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제 강하게 쥐고 움켜쥐고 끌고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 일단 목소리는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라. 이준석 대표가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선대위 인사들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의견인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그립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의미부여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충정, 진심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부 사퇴하고 그런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런데 전면 수술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권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원래의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은 인적 쇄신, 인적 개편을 통해서 뭔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7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개편 대신에 효율적으로 협업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대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서실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비서실 안팎에 지금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비서실은 후보 비서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 배우자 김건희 씨 이슈가 터졌을 때도 이 비서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런데 일단 윤 후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아무리 전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윤 후보가 이 비서실 개편 또는 비서실 어떤 해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자체를 그대로 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 협업 코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윤 후보가 울산 회동 때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했을 때 약속했던 게 전권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전권이 아닌 거죠. 과연 이 상황에서 항상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전권을 행사했을 때였거든요.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의 선대위 운용 방침을 모 언론에서는 오늘 윤석열 후보 측의 인사를 두루 기용하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 체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측 측근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 측근 이렇게 두루두루 섞어서 뭔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언론이 그럴 것이다라고 분석해 본 거예요. 전망해 본 거예요. 윤석열 후보 측근 왼쪽부터요. 장제원 의원,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 권성동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금태섭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 뭔가 이 두루두루 핵심 인사들을 기용해가면서 그래서 이걸 끼워 맞춰보면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앞서 지금은 전면 대개편은 불가피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대위회에서요 오늘 강도 높은 그런 가운데 앞서 이 선대위를 강하게 움켜쥐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선대위에서 강하게 발언을 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각자가 지금 맡은 바 그 임무 이외에 자기의 기능을 갖다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한다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자기의 최대의 목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김두수 평론가님, 김종인 위원장의 저 얘기를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조직을 개편해서 정권을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그게 힘인데요. 현 상황은 약간 시간적 문제나 이 상황적 부분에서 판단을 좀 수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되려면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되 능력에 맞게 자기 일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후보와의 친소관계로 이 문제에 개입하거나 자기 역할을 가신해서 좀 더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되면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당내 갈등으로 가니 당신들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친소관계에 따라 움직이면 망한다. 이 신호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한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것은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추스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윤핵관에 강력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쳇말로 오버하지 마라. 후보랑 좀 친하다고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 오버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뜩치 않게 뭔가 심기 불편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비교해 보면은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슬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총괄 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본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반박한 겁니까? 아니면 잘 새겨 듣겠습니까? 이런 겁니까 지금? 반박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일단 보면 민주당이랑 비교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공보단 7, 80명인데 우리는 15명이다. 국민의힘은 15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보 메시지 팀도 민주당은 80명인데 우리 당은 달랑 6명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대위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기 전부터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선대위가 처음에는 169명 의원 전부가 다 소속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선대위가 재편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선대위 슬림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달랑 우린 80명에 비해 6명이다 이렇게 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 6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15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수적으로 굉장히 슬림한 편이에요. 이건 권성동 사무총장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뭘까요?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임태희 실장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서실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총괄상황본부에서는 임태희 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비슷한 기능을 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렇다면 뭐 의견 절충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이 서로 다른 공간의 조직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의견 절충을 하는데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이건 여전히 난제 같아 보입니다. 네.